제로 DT가 뭐예요? 최근에 제로 DT라는 얘기가 갑자기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배웠잖아요. 제로는 제로고 DT는 Day to Expire예요. 만기일까지 며칠 남았냐 이런 거예요. 내가 옵션 트레이더면 옵션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기까지의 날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DT예요. Days to Expire. 뭐 언제 만기되는 옵션인데 그런 칸이 있는데 거기 이제 빵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만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종가에 오늘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DT인 옵션을 거래한다는 거는 오늘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투기적인 거죠. 단타 중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최근에 문제가 된 이유는 뭐 그냥 거래량이 쭉 늘어나고 있었어요. 뭐 비트코인 거래량 왕창 늘어나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옵션 쪽에서 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 크게 보면 늘어나는 이유를 보면은 최근에 시장이 조금 장기적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숏텀 트레이딩을 많이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거래가 약간 요즘 위축된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S&P 주식 쪽에 이런 데이 옵션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쉽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조금 단기적이지만 요즘 기계가 거래를 점점 많이 하거든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 대부분 기계가 하는 거거든요. 기계들이 사람의 습성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트레이딩인데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옵션 거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옵션 거래가 변동성을 높이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그 폴라노비치가 이제 한번 얘기했어요. 2월 거의 말경에.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말도 잘 붙여요. 볼러틀리티 아마겟돈에서 볼마겟돈이라고 붙이니까 사람들이 뭐 엄청난 건가 봐 이렇게 보게 된 거고 더 웃기는 거는 며칠 있다가 BOA에서 한 분석가가 아이 그 영향 없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둘이서 싸움도 하고 했는데 제 의견은 이거예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로 DT가 시장에 영향 줄 수 없어요. 하루에 그냥 단기적인 투자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그 다음에 당일날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옵션을 막 사니까 옵션의 반대쪽에 있는 그 해지하는 애들이 한쪽으로 갔다가 시간이 끝나가는 종가 무렵에 가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게 돼서 한쪽으로 갔던 게 그냥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변동성을 높인다. 이렇게 하는 설명이 제일 많은데 좀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 십자가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라는 건 옵션을 거래를 하고 그냥 만기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옵션을 샀다면은 처음에 한 설명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옵션을 파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가속화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제로 DT 거래하는 개인들, 기관들, 그러니까 옵션 트레이더 말고 이 개인들이 옵션을 사는 것보다 주로 팔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물론 둘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은 제로 DT 하는 사람들이 사고 어느 날은 많이 팔겠죠. 그런데 이제까지의 현상은 주로 팔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선형으로 막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물론 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경제학 혹시 배우신 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 투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투기적인 거래가. 그거는 맞잖아요. 제로 DT는 엄청 투기적인 거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나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 제로 DT 하는 사람들이 뭐 콜만 사고 풋만 사는 게 아니고 행사가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옵션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이지만 그 노셔널은 1,000원에 100배도 될 수 있고 1,000배도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 개를 하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는 옵션 사는데 뭐 1,000원씩 5개 사서 5,000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 볼륨은 5,000원, 5만원, 50만원에 5배 뭐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륨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노셔널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은 투기가 많아진 거잖아요. 투기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장에서? 투기가 많아지면 리퀴드해지죠. 시장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죠. 거래량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거래량이 많아지면 실수요자나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래를 쉽게 하게 되고 거래가 많으니까 수수료가 줄고 비드 오빠 스프레드가 줄면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동성이 많아지면 원래 변동성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이론적으로 작아지죠. 그런데 투기가 많아졌으니까 변동성이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투기가 많아지면 유동성이 좋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지는 시장은 대개 변동성이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 투기하는 사람들이 양쪽을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제로 DT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전자오락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냥 오늘 끝나는 거를 한번 하는 거지.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종가에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뭐 시장에 큰 옵션 시장에 변화가 있는 거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뭐 몇십 년 전에 제가 처음에 옵션 트레이딩 할 때는 옵션도 선물처럼 3월, 6월, 9월, 12월만 있었어요. 그런데 3, 6, 9, 12만 있으니까 1월, 2월은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다 만들자. 1, 2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달별로만 할 게 아니라 위클리도 하자. 그래서 매 위클리가 나왔어요. 우리도 요즘 코스피 위클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금요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월수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목은 남잖아요. 이게 좀 화목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월화수목금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단타 매매를 많이 하게 되고, 제가 두서가 좀 없긴 하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기계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AI 같은 걸로 너 이렇게 트레이딩하게 해주면 AI가 알아서 다 하거든요. 세틀먼트까지. 기계가 하는 트레이딩이 S&P 퓨처스나 S&P 거래량의 90%가 넘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볼 때 50%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지금 AI들은 현재는 다 데이 트레이딩이 대부분이에요. 며칠씩 하는 사람도 없어요. AI 자체가 그날 잘라요. 그러면 AI 자체가 그날 자르기 때문에 이런 제로 DT 옵션을 하는 게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과장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실 필요 없고, 뭐 본인이 그런 거 좋아하시면 뭐 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뭐 제로 DT가 무슨 난리가 나서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했다. 뭐 투기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금융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기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제로 DT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최근에 일어난 현상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장됐다.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